오늘은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어머니가 결국 자식 곁을 떠나야만 했던 이유. 아들 집 근처로 이사 가면 좋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됐죠. 69세 김은숙 할머니의 눈물의 고백. 요양원 문서를 몰래 준비하던 며느리. 학원 스케줄을 핑계로 할머니를 피하는 손주. 그리고 충격적인 해외 발령 소식을 전한 아들. 과연 은숙 할머니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식 곁으로 이사 간 뒤 오히려 더 멀어진 부모 자식의 안타까운 이야기. 노년의 행복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숨겨진 진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전하는 지혜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노년의 행복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부모님들, 그리고 부모님 곁을 지키고 싶은 자녀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올해 69살 김은숙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울림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7년 전 4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텃밭에 나가서 일을 하던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쓰러졌다는 이웃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일주일 만에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의 시간은 제게 끝없는 어둠과도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고 늘 들리던 남편의 걸음소리와 텔레비전 보는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저녁이면 더욱 깊어지는 적막감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유일한 아들 민호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가끔 주말에 내려와 저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들 얼굴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지만 나머지 6일은 혼자서 견뎌내야 했습니다. 텃밭 가꾸기와 동네 노인정 다니기로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작년 겨울 민호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회사 근처로 제가 이사를 오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7살 된 손주와 더 자주 만날 수 있다는 말에 제 마음은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엔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괜찮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로 이사 오시면 어떠세요? 거기 계시면 주말마다 찾아뵙기도 힘들고 가까이 계시면 수시로 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30년 된 단독주택을 떠나는 게 아쉽긴 했지만 아들과 가까이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손주도 자주 볼 수 있다니 그동안의 외로움도 달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의 시작이 될 줄은요. 아들의 진심 어린 제안이 결국에는 저를 더 큰 고독으로 이끌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다녀와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문득 아들 집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하고 손주는 학교에 갔을 시간, 아들도 회사에 갔을 테니 집 청소라도 해주면 좋아하겠지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재택근무 중이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방문한 것에 놀란 듯한 표정이었지만 겉으로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전과 다른 어떤 냉랭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 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재택근무 중일 때가 많아서 며느리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제 방문이 부담스럽다는 걸 돌려서 표현한 거겠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 마음에 못을 박았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가야 해. 실수하면 안 돼.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와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전에는 주말마다 손주와 함께 와서 음식도 해주고 살뜰하게 챙겨주던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제가 방문할 때마다 바쁘다며 먼저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손주 문제로 처음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학교를 마치고 제 집에 들른다고 했는데 며느리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어머님, 애가 학원을 가야 해서요. 요즘은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날 이후로 손주는 제 집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마도 며느리가 못 오게 한 것 같았지만 확실한 건 알 수 없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아들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엔 주말마다 들르겠다던 약속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고 전화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라는 말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도 수십 번 망설이게 되었고 아들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억지로 참아야 했습니다. 한숨 한 번 쉬는 것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낯선 도시에서의 외로움은 시골에서보다 더 깊어만 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는 더욱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아들과 가까이 살게 된다는 기쁨은 어느새 무거운 짐이 되어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설렘으로 가득했죠. 아들이 전날 저녁에 전화해서 어머니, 내일 저녁에 케이크 사들고 갈게요. 라고 약속했거든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일 날이라 기대가 컸습니다. 점심때쯤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하고 손주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만들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도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8시가 되어서야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갑자기 회사에 중요한 일이 생겨서 다음에 꼭 생일 챙겨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준비해둔 음식들이 눈앞에서 흐릿해졌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제가 만든 음식을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로 아들과의 관계는 더욱 서먹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지금 회의 중이에요. 라는 말만 들었고 주말에도 피곤해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더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문자라도 보내줬는데 이제는 제가 보낸 문자에도 답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손주 학예회가 있다는 소식도 다른 할머니들을 통해 듣게 되었죠. 같은 아파트 단지의 할머니들은 손주들과 함께 놀며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손주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학원 스케줄이 바빠서 학습에 방해될까봐 핑계는 많았지만 실상은 제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가끔 아들 집 앞을 지날 때면 초인종을 누르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며 발걸음을 돌리곤 했습니다. 저 안에서 살고 있는 아들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며느리를 마주친 날도 있었습니다. 반가워서 손을 들어 인사를 하려는데 며느리는 저를 못 본 척하고 다른 통로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순간의 서러움이란 밤이면 혼자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가족이 함께 나오는 장면만 나와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실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멀어져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부부의 작은 속삭임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손주가 저희 집에 들른 날이었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잠시 들렀다고 했는데 간식으로 과자를 주려다가 며느리와 크게 다툼이 생겼습니다. 어머님, 우리 애 간식은 제가 따로 챙겨뒀어요. 과자는 안 돼요. 설탕이랑 첨가물이 너무 많아서.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간식으로 과자만 한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영양 성분을 꼭 확인하고 먹어야 해요. 그리고 간식 시간도 정해져 있어서 그날 이후로 손주의 방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화로 이야기를 나눌 때도 며느리가 옆에서 지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손주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육아 방식의 차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부는 적당히 하고 놀아도 되라고 말했다가 며느리한테 한 소리 들은 적도 있었죠. 어머님, 요즘은 초등학교도 경쟁이 치열해요. 애들 교육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내가 손주 교육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손주를 예뻐해 주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예전하고 달라요. 애들 교육이 정말 중요하니까. TV 보면 다른 할머니들은 손주들과 공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그저 멀리서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손주 운동회 날 다른 할머니들은 다들 응원을 가는데 저만 초대를 받지 못했죠.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손주 친구 정우의 할머니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은숙 씨, 지난번에 내가 찍은 사진인데 보여드리기가 좀 그랬는데 할머니의 휴대폰 속 사진에는 교실 뒤 게시판에 걸린 아이들의 그림들이 있었고 그 중에 손주가 그린 우리 가족 소개하기 그림이 보였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속에는 아빠, 엄마, 손주가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눈, 삼각형 코로 그려진 세 식구의 행복한 모습 속에서 저의 자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주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제는 제 생일날에도 전화 한 통 받기 어려워졌어요. 할머니, 학원 가야 해서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짧은 메시지만 남길 뿐입니다. 한 번은 손주 방에 놀러 갔다가 책상 위에 있는 빽빽한 시간표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빈틈없이 채워진 학원 스케줄. 이게 정말 우리 손주한테 좋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의 일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매일 아침 6시면 눈이 떠집니다. 예전 같으면 아침 식사 준비하느라 바빴을 시간이지만 이제는 그저 텅 빈 집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더욱 차갑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다 보면 문득 예전 시골집이 그리워집니다. 비록 남편은 없었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텃밭에서 딴 신선한 채소들로 반찬도 만들고 이웃들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는데 요즘은 말할 사람이 없어서 목소리가 거칠어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은 날도 있어요. 복도에서 이웃을 만나도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 더 이상의 대화는 없습니다. 밤이면 더 힘듭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아도 적막감이 가시질 않아요. 가끔 아들 번호로 전화를 걸다가 마지막 순간에 취소하곤 합니다. 방해될까봐 하는 생각에 자꾸 망설여지더군요. 지난주에는 손주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 선물을 사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죠. 하지만 현관문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말고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왔습니다. 선물은 문 앞에 놓고 왔는데 나중에 아들한테서 문자가 하나 왔더군요. 어머니, 선물 잘 전달했습니다. 딱 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손주가 좋아했는지, 제가 사간 선물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요즘은 식욕도 없어졌습니다. 반찬을 만들어도 혼자 먹기가 싫어서 대충 끼니를 때우게 됩니다. 한 달 전부터는 잠도 잘 오지 않아요. 새벽에 깨면 아들 생각에 다시 잠들기가 힘듭니다.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지어주셨는데 그 약을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노인정에 가봤지만
그곳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다들 손주 자랑하고 가족 이야기할 때면 가슴이 메어와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노인정도 안 가게 되었습니다. 창밖을 보면 매일 아침 아이들 손잡고 학교 가는 젊은 부모들이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져요. 내가 저 나이 때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쓸쓸한 노인이 되어버렸네요. 며칠 전에는 옛날 앨범을 보다가 아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업어주고 안아주고 밥 먹여주던 그 시절.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사진을 보다가 울음이 나와서 앨범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복도에서 이웃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웃집 할머니와의 대화는 제 마음 속 깊이 숨겨두었던 상처들을 끄집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은숙 씨, 나도 3년 전에 딸 근처로 이사 왔다가 결국 이리로 온 거예요. 자식 근처에 산다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혼자서만 끙끙 앓았던 아픔을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처음에는 다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불편해지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도 많이 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서로의 생활 방식이 다른 거지.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내외의 차가워진 눈빛, 손주와의 멀어진 거리, 그리고 제 마음속에 쌓여가는 서러움들. 자식들도 나름의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서운하고 속상하지만 그 아이들도 자기들 나름의 고민이 있는 거지. 그걸 이해하는데 3년이나 걸렸네요. 가끔은 아들에게 전화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핸드폰을 들었다가도 방해될까봐 망설여집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조심스러워졌어요. 엄마가 된다는 건 평생 짐을 지는 거라더니 진짜 그 말이 맞나 봐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소원이라고 평생을 살았는데 정작 그 자식 곁에서는 이렇게 외롭네요. 밤이면 더 힘듭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불빛들 속에서 우리 아들의 집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게 됩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그 거리가 왜 이리 멀게만 느껴지는지. 은숙 씨, 우리가 늙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많이 변한 거지. 옛날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불편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동안 저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부모들의 아픔이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 내용은 제 가슴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의 전화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가 이사를 가려고 해요. 회사에서 해외 발령이 났거든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가 차가워진 이유를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벌써 몇 달 전부터 해외 발령 이야기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어머니께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해서 시간이 걸렸어요. 저희가 떠나면 어머니 혼자 여기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아들의 목소리에서 죄책감이 묻어났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결국 이런 중요한 결정도 저는 마지막에서야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저희가 떠나기 전에 어머님 예전 집으로 다시 모셔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버려지는 거였나요? 내 아들, 내 손주와 가까이 살고 싶어서 선택한 이사였는데 이제는 다시 그 쓸쓸한 시골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인가요? 나 괜찮아. 너희들 걱정하지 마.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흔들렸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시골에서처럼 반짝이는 별들을 볼 수 없다는 게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식 곁에서 편하게 늙어가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나? 마음 한켠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새로운 기회를 잡아 도전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켠에서는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어요. 그렇게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가 문득 옛날 앨범을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첫 걸음마를 뗐을 때, 첫 학교에 입학했을 때, 대학교 졸업식, 그 모든 순간에 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어떤 순간도 함께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그 사실은 바로 아들 내외가 저를 요양원에 모시려고 알아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을 실수로 보게 된 건데 거기엔 여러 요양원 정보들이 찔끔찔끔 담겨 있었어요. 실버타운, 프리미엄 요양시설, 편안한 노후. 이런 문구들이 제 눈에 들어왔을 때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고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거죠. 그날 밤 전에 없이 소주를 한 병 샀습니다. 평생 술을 멀리했던 제가 처음으로 혼자 술을 마셨어요. 한 잔, 두 잔, 잔을 비울수록 더욱 서러워졌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자식 키우는데 온 힘을 다했는데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때 아팠을 때 밤새 간호하면서 죽을 끓여주던 일, 고등학교 입시 준비할 때 새벽밥을 지어주던 일,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시장에서 반찬 장사하던 일. 그래도 난 행복했어. 내 아들이니까.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지. 술기운이 돌자 핸드폰을 들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요양원에 가면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니?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래도 되는데 엄마한테 직접 말해주면 안 되니? 보내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문자를 지우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더군요.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서 온 답장을 보고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오늘 저녁에 찾아뵙고 싶은데. 하지만 전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손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먼저 갈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아무도 모르게 짐을 쌌습니다. 마지막으로 써놓은 편지 한 통을 탁자 위에 올려두고 제가 떠나려던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짐을 다 싸고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이 현관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며느리도 울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손주는 할머니, 가지 마세요. 라며 제 허리를 꼭 안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보낸 문자를 받고 아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다고 합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해외 발령 이야기를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어요. 그제서야 며느리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해외 발령은 6개월 후의 일이었고 그동안 저를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대요. 요양원 정보를 찾아본 것도 혹시 제가 원하실까 해서였다고. 어머님, 저희가 너무 서툴렀어요. 어머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사실은 저희도 많이 고민했어요. 해외에 가게 되면 어머님 걱정이 제일 컸거든요. 아들이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천천히 의논해보면 좋겠어요. 해외 발령도 제가 다시 한번 회사와 상의해 볼게요. 시기 조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머님이 원하시면
저희랑 같이 가는 것도.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왔어요. 손주는 제 곁에 붙어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고요. 할머니, 이제부터는 자주 올게요. 학원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할머니 얼굴 보고 갈래요. 눈물 섞인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들은 발령 때문에 떠나기 전까지 주말마다 꼭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며느리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저와 함께 시장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요. 진짜 가족처럼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더 가까이. 그 말에 제 마음 속에 쌓여있던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어쩌면 이런 시간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는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비록 곧 멀어지겠지만 마음의 거리만큼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엄마,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해외에 가더라도 매일 영상통화하고. 아들의 그 말에 이제는 서운함이 덜 묻어납니다. 대신 따뜻한 이해와 사랑이 느껴져요.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저는 일흔이 되어 갑니다. 아들 가족이 해외로 떠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 함께 태극권도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몸이 부드러워진 것이 느껴집니다. 은숙 씨,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삶을 살아야 해요. 자식들 다 떠나보내고 나서야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운동을 함께하는 박순자 씨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맞아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혼자가 되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니까요. 요즘은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도 받고 있어요. 덕분에 아들과 매일 영상통화를 하고 손주와도 카톡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만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말하기 대회 1등 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더니 정말 됐어요. 손주의 기쁜 소식을 들을 때면 제 마음도 함께 춤을 춥니다. 며느리와도 요리 레시피를 공유하며 더 돈독해졌어요. 얼마 전부터는 복지관에서 제가 반찬 만들기 강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쌓은 요리 실력을 이제는 다른 분들과 나누고 있어요.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맛있다고 칭찬해 주실 때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김은숙 선생님 덕분에 저도 이제 된장찌개 잘 끓인다고 아들이 좋아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이 들어 배우는 즐거움도 나누는 행복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끔 아들이 어머니, 이제 이쪽으로 오실래요? 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전 이제 알아요.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여기서 저만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법을 배웠고 나이 들어가는 게 결코 끝이 아님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말합니다. 괜찮아. 이제 엄마는 행복해. 너희들도 거기서 잘 지내렴. 나이 들미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홀로 있음이 외로움이 아닌 평온일 수 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서 마주한 이 깨달음이 제게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결국은 홀로 남게 된 한 어머니의 이야기.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깨달았죠. 나이 들미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란 것을.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오늘 하루 잠시나마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